사장실에서 사장님과 직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직원은 이불 떼기가 두려운지 망설이고 있는데요. 직원이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자 사장님은 직원 어깨를 두드리며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 직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감사하다고 하며 엉엉 울어버립니다. 대체 사장님은 어떤 말을 전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입양된 미하일로입니다. 원래 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태어나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같이 살아서 항상 왁자지껄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아 동네에서도 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행복뿐 아니라 명예까지 갖춘 가문이었어요. 대대로 군인이 배출된 가문으로 항상 나라가 힘들거나 전쟁이 났을 때 제 조상님들은 조국을 위해 앞장서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모습을 보면 상패나 훈장을 놓는 방을 따로 둘 정도로 많았습니다. 어릴 땐 모든 가정이 저희 집처럼 훈장을 따로 두는 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 방 안을 보면서 깔끔하게 정렬된 상패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을 때 저희 집안이 특별한 걸 깨달았죠.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론 내심 기뻤어요. 군인들이 명예롭고 대접받는 이유는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죠. 지금 저희 나라는 전쟁 중이지만 과거에도 이런 여러 사건들이 많았던 걸 아시나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선 국가를 위해 전선으로 갔지만 그날이 그분들을 본 마지막 날이 될지 몰랐죠. 아직도 군대 수송차가 오기 전 두 분이 담배를 피시며 두려워도 가족 앞에서 마음을 감추려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분의 희생에도 결국 러시아의 합병을 막지 못해 제 고향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 돼버렸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며칠 뒤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와 우리 가족을 사상불순 죄목으로 체포했습니다. 전 그 당시엔 어려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제 나머지 가족들은 계속 수감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경찰들의 폭력 때문인지 가족들은 싸늘한 주검이 돼서야 세상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15살 때 제 가족은 모두 하늘로 먼저 올라가 이 세상에 이제 남은 건 저 혼자였죠. 어떻게 가족 장례를 치러야 할지, 당장 어디서 자고 뭘 먹어야 하는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 생각이 충동하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냥 사람이 멍해지더군요. 그래도 제 가문이 동네에서 명예로운 가문이었기에 가족 장례는 동네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고향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였고 반역자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지내게 했다간 언제 경찰이 닥칠지 몰라 동네 분들은 섣불리 절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길에서 굶주려 있으면 미안한 표정으로 간간히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 분들이 단체로 찾아와 절 씻기고 밥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씻고 배불리 밥을 먹어 기분이 좋았지만 동네 분들은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외국에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죠. 동네 분들 생각엔 제가 이 나라에 있으면 경찰들에게 감시받아 어차피 사람답게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절 찾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전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대체 왜 날 영어권 국가가 아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날 보냈는지 동네 분들을 원망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군인 가문이 나라를 지키다 아이가 고아가 됐는데 자신들이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다들 돈을 모아서 치안과 교육이 뛰어난 한국으로 웃돈을 주고 보냈던 거였죠. 절 위한 사람들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중간 브로커가 중간에서 어떤 수를 썼는지 한국으로 입양됐지만 평범한 한국인 가정이 아닌 조선족 부부에게 가게 됐죠. 조선족 부모님은 절 입양한 이유가 양육이 아니라 돈을 벌어올 사람이 필요해서였어요. 한국어를 다 떼기도 전에 일터로 절 보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잡다한 알바부터 막노동 공장까지 불법이어도 돈이 되다면 어디든 절 보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부러터진 손으로 씻고 낡은 침대에 누울 때면
처량한 제 신세가 서글퍼 행여 소리가 새어나갈까 싶어 이불 속에서 엉엉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으셔서 술을 마시는 날이면 양아버진 중국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내뱉으시며 제 온몸을 때렸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리고 어디 갈 곳도 없어 방황 한 번 못하고 맞기만 했죠. 전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양부모님에게 말하면 얼마나 맞을지 상상도 안 돼. 일하러 나간다 말하고 그 길로 집을 떠났죠. 제가 여러 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작은 회사 사장님께서 제게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 자기 회사에서 일해달라 제안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배운 한국어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유창했고 근성 있어 보이는 모습에 절 좋게 보셨던 거죠. 그렇게 사장님이 알려주신 숙소로 갔습니다. 회사는 직원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고 숙식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랑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워낙 회사 일 강도가 세서 매번 어린 얘들이 들어왔다가 며칠 못 버티고 그만뒀죠. 당시 사장님이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저도 사장님을 심한 꼰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매번 만날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자신이 가난하게 컸지만 뒤늦게라도 대학에 가서 30살이 넘은 나이에 입학해 박사학위까지 공부했다.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회식할 때도 절 보기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공부해라. 자격증만 있어도 삶이 편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같은 먼 이야기를 하셔서 스트레스였습니다. 저야 갈 곳이 없어 계속 참았지만 나머지 다른 막내들은 사장님의 잔소리 때문에 그만뒀죠. 전 그 이야기가 듣기 너무 싫어서 사장님이 알아봐 주신 지원금으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시험을 쳐야 하는 날이면 사장님께선 회사를 다 빼주시고 많은 편의를 봐주셨죠. 그렇게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받은 날 숙소에서 가만히 졸업장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 세상을 떠나고 홀로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내가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사실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찾아보니 자격증 학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죠. 무료로 학원에 다니며 국가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했습니다. 그 과정에 연애도 했습니다. 저처럼 부모님을 잃어버려 고아원에서 자란 한국 여성이었죠. 서로 비슷해서인가요? 우린 서로의 상처를 서로 보듬어줬습니다. 없는 시간을 내서 틈틈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여행도 가면서 이제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구나 하고 느낄 때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아이가 생기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어서 사장님 몰래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때까지 일한 경력과 대학 졸업 및 자격증을 인정받아 더 높은 연봉을 준다는 회사가 있었지만 운명의 장난이듯 인근 지역 공장이었습니다. 회사 규모도 여기보다 2~3배 정도 큰 규모 있는 공장이었죠. 이직 얘기를 사장님에게 얘기하려 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적어도 아무것도 없는 절 받아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비로 대학도 보내주신 분을 어찌 보면 부모님한테 받아야 할 지원을 해주신 분에게 다른 곳에 간다 하면 은혜도 모르는 놈 같고 이제 사장님보단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분께서 상황을 설명하고 잘 말씀드리면 사장님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말하더군요. 일 끝나고 동료분이 추천해준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사무실에 들어가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입을 떼는데 입이랑 손을 벌벌 떨며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이직한다는 말을 듣더니 제 어깨를 꽉 잡고선 어때?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무릎 꿇고 사무실 바닥에 머리 박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니 부모님 앞 어린 아이처럼 아무 말 없이 절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장님이 제 아버지였으면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회사가 작은 규모여서 월급을 많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다. 그래도 뭐라도 배우고 더 좋은 곳으로 가니 다행이다 같이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직한 후에도 사장님과 연락하고 설날이나 추석 때 찾아뵙습니다.
한국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내며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곳입니다. 요즘 보면 나이 드신 분들만 보면 꼰대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스스로 어떻게 세상을 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꼰대라 생각했던 사장님을 지금은 아버지처럼 모시게 된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먼저 하늘로 간 우리 가족, 하늘에선 편안히 지내세요. 아들 걱정 말고. 인생은 도전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언젠가는 끝나고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예상치도 못한 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묵묵히 내 일을 한다면 의인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우린 어떤 것이든 이겨낼 것입니다. 항상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는 글로벌 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